레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차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와, 이 우리나라 증시는 참 오늘 참 분위기가 안 좋게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미국 보셨죠? 미국 시장은 또 미국 대선 결과에 환호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신고가 기록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에 올인했던 머스크의 테슬라가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수직 네.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마저도 기록을 써내면서 전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자꾸 이렇게 흔들려요. 아무래도 특히나 오늘 코스닥이 약하잖아요. 네. 2차 전지 중심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원에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던 IRA를 바로 폐지하겠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아침부터 뚝뚝 떨어지니까 오늘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그나마 중심을 잡던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도 밀리고 있고요. 반도체도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행히도 점점 낙폭은 줄여가고 있는데 오늘 막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강세 종목들은 역시 트럼프 수혜주들로 집중돼 있습니다. 조선과 기자재, 방사주들 좋은데요. 오늘은 특히 머스크가 승리자다 이런 네. 얘기 나오고 있죠. 실제로 우리 증시에서도 머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요즘에 언급이 좀 자주 나오다 네. 싶었거든요. 오늘은요, 일제히 다 급등입니다. 대기권을 돌파하는 모습이고 자율주행도 아주 혼자 잘 가는 모습인데요. 여기다가 화장품 올라오죠. 아이고. 로봇 올라오죠. 여기다 5G 통신 장비까지도 네. 올라오는 모습들. 여기저기 강한 것 같은데 왜 나만 나만? 울상인 거지? 이러시는 분들 진짜 많죠? 랭킹쇼에서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답답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울려주시고 전화 참여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지다맘님, 우리 윤재커님, 네. 빨간 오피스 약속 지켜주셨네요. 보이시죠? 맞네? 귀걸이까지. 심지어 귀걸이가, 이거 로즈인가요? 네, 로즈입니다. 와. 빨간색으로 오늘 좀 올라가라 기원하고 왔는데. 저 이 귀걸이 처음 봤어요. 그래요? 처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화려한 귀걸이를, 윤재커 오늘 박수! 오늘 제 의상과 이 빨간 귀걸이가 코스닥까지 빨간불로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돌렸잖아요, 그래요. 플러스로. 네, 맞아요. 코스닥까지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이 상승하는 곡선만 보면 코스닥도 점점 낙폭 맞아요. 줄여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후짝에 조금씩 더 힘을 받아보겠고요. 설마 신발도? 아니군요. 신발은 네. 아니에요. 자, 오징어 탁공 하스파이시마님, 윤재커님 까르띠에 차고 오셨어요? 아닙니다. 방송할 때 차기엔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거? 네네. 자, 그리고 김양곤님, 귀걸이 100원 매수함. 귀걸이를 매수하시지 마시고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그리님, 애건님 두 분 멋져요. 이종대님, 강성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밀가루 끊을 수 없어님, 증권방송 원탑 도메이로 증권통. 근데 살짝 아쉬운 게 네. 옆에 히읗히읗 옆에 땀방울은 뭐죠? 땀방울은 그 생각만 해도 갑자기 막 지금 에너지가 막 올라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억지로 갖다 붙이기 선수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네요. 자, 드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윤재 누나 하셨는데, 위에 보니까요, 이태경님께서 창호행 빨강색 넥타이라도 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 빨간 근처 가는 옷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올까 싶었는데, 일단, 이 자켓은 오늘 네이비 쪽입니다만, 넥타이를 그래서 일부러 그냥 풀어헤쳤습니다. 오늘 저희 색깔 살짝 트럼프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요? 왜죠? 빨간색의 남색. 좀 딱 떠오르는 공화당 그래요. 색상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지 말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또. 자, 그리고 너바나님, 수리님, 네. 폭풍 주포님도 열심히 웃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귀숙님도 저희 반겨드리도록 할게요. 병웅님과 수리님 오셨네요. 자, 그리고 피치펀치님, 안녕하세요. 윤쟁 약속하신 빨간색으로 입었으니 주식이 날아가겠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라간 건 아닌데 요즘에 갑자기 왜 이렇게 이번 주 들어서 많이 텐션이 올라갔어요? 텐션 올려야죠. 그래요? 힘들잖아요. 11월에 우리가 분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이렇게 활발한 컨셉으로 가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좋아요. 저도 그러면은 그 컨셉에 정확히 맞춰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많은 분들께서 인사를 주셨는데, 오늘의 랭킹쇼 주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딱 맞는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대선이군요. 자신할 수 있어요. 네. 자, 키워드 띄워주세요. 키워드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아니, 제가 어제 유튜브나 이런 SNS를 보면서 느꼈던 게 네. 이 정도로 글로벌 증시에서 관심이 많으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한테 투표권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진짜 아니 미국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장담하건데 미국 본토보다 다른 나라가 특히 우리나라가 관심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의식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거든요. 전 세계에서 정치에 대한 생각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요?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오. 어쨌든 미국 대통령으로 꼽아봤는데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이 됐죠. 네. 확신이 됐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나이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니죠. 그런 얘기가 기사글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죠.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취임 당시 나이가 가장 많았던 미국 대통령은 누굴까요?입니다. 그러면 이 도널드 트럼프 이번에 당선되신 분은 네. 저번에 당선됐을 때 나이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취임할 때 나이로 보는 건가요? 내년 1월 20일 취임식 기준으로 봐야죠. 과거를 우리가 왜 그렇게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돌아볼 때도 가끔 있지만 우리는 네.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네. 미래지향적으로 이 중에 도널드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취임식 기준의 나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떤 분들 있나요? 도널드 트럼프 있고 바로 전 대통령 조 바이든이 있고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이제 아직 대통령이긴 네, 하지만 나이가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네. 그리고 아주 예전부터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레이건. 그리고 존 F 케네디 있어요. 워싱턴. 왠지 존 F 케네디 굉장히 젊었던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잘생기시고. 그렇죠. 얼굴만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은 얼굴을 잘 모르죠, 우리가. 초대 네. 대통령이니까. 자, 이렇게 역대 대통령, 우리가 익히 알만한 분들을 몇몇 꼽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취임했을 당시의 나이. 네. 몇 살의 대통령이 됐을까요? 그거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이태경님께서 네. 조 바이든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네. 또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 나올 때 얘기가 많이 됐던 게 트럼프 대통령도 나이가 많지만 못지않게 너무 많죠. 많다. 조 이런 바이든 얘기가 나왔던 거 대통령처럼 보니까. 저는 제가 살면서 봤던 대통령 중에 미국 대통령 네. 중에 나이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맞아요. 거 이거 국정 운영이 될까 이런 의구심까지 들었던 게 조 바이든 대통령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상위권으로 꼽아주실 네. 것 같고 이런 와중에 똑똑 박사 아이디님 오랜만에 맞추셨는데요. 조지 워싱턴 그러네요. 1달러. 근데 실물은 못 보셨잖아요. 실물은 그 아니 아무도 모르죠. 자, 그리고 맥도날드 트럼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맥도날드에서 네. 이제 서민들의 대통령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선거 유세를 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아스트랄님 바람둥이 케네디 얘기까지 남겨주셨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꼽아주실지 여러분의 투표 결과도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채팅창에 투표창을 띄워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취임 당시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널드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이 있는 날 기준의 나이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첫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슬슬 한번 좀 볼까요? 오늘은 인사 이야기 속에 종목들이 많이 눈에 안 띄었던 것 같은데 오징어 땅콩 핫스파이시마님 HK 이노엔 부탁 주셨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와, 그래요? 아주 어제 긴장되는 국면 속에서 신규 매수를 네. 한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자, 그리고 피치펀치님 GC셀 보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관련된 쪽으로 주목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많은 분들께서. 자, 그리고 종목들이 많이 눈에 안 띄네요. 네, 지금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위에 김포폴님께서 캠트로스 질문 주셨습니다. 캠트로스 오랜만입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네요. 그래요? 네. 방산 관련
관련된 종목들은 뭐 굉장히 좋죠. 그쵸. 게다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으로 또 엮여 있기도 맞아요. 같이 사업을 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궁금한 점부터 바로 남겨주시길 네. 바라면서 첫 번째 종목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가지가 싫어요님의 종목입니다. 바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종목이네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보죠. 39만 원. 매수가가 높아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방산주들 대부분이 요 근래 신고가를 썼고요. 주가 흐름이 시장과는 뭐 정반대였죠. 그렇죠. 게다가 이번에는 트럼프 호재까지 수혜주로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9만 원의 10%에 어디까지 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약간 불안하기도 한 게 말이죠. 이 어제까지만 해도 강했던 우크라이나 제거주나 네. 남북 경협주 오늘은 또 추춤하는 맞아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 미끄러 내려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 수혜주라고 해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언제 또 급락할지도 맞아요.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매수하신 지가 뭐 바로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매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열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일단 저도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실제로 전 지금도 좋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좋다라고 하는 애들은 보통 이제 랭킹쇼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적이 좋다라거나 예를 들어 바이오처럼 실적 베이스로 주가 퍼포먼스를 알 수 없는 기업들은 뭐 임상 데이터라든지 실제 학회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가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어제 오늘 돼서 트럼프 수혜주다 뭐다로 이제 붙는 거지. 사실 이거 제가 차트 한번 쫙 펼쳐볼게요. 출발한 구간부터 보면은 트럼프 수혜주 어디서부터 트럼프 수혜주로 볼 건지 애매하죠. 실적이 좋은 겁니다. 대놓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할 때 아무래도 미 대선의 결과 자체가 우리가 사실 저는 공개 방송에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리스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되게 뭐랄까 부각되는 형태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는 길 가는 겁니다. 가던 길 가는 거고 이걸 트럼프가 붙었으니까 방산주가 더 좋겠네 이런 식으로 이 논리에 이제 좀 매몰이 되어버리면 이제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사실 종목은 잘 고르셨는데 좀 높게 샀죠. 이러면 뭐가 있냐면 지금 고가 놀이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랠리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조차도 고가를 한번 만들어주면은 조정이 나와요. 또 고가를 만들었어요. 조정이 나옵니다. 무조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정을 우리가 타겟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수주 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주량 같은 경우는 그냥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다 나와요. 그러면 지금 매출이 이 정도인데 수주량은 이만큼이었고 앞으로 보니까 수주량은 늘었고 매출은 더 늘 것 같네? 그러면 우리가 단순 계산만 해도 앞으로 퍼포먼스는 적당히 예측할 수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가 진입을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다가 또 조정이 한 20-30%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단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럼 무작정 기다릴까요? 이런 질문이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타점을 잡게 되면 뭐 해야 되냐면 트레이딩 해야 돼요. 샀으면은 이제 뭐 다음날 팔고 뭐 3% 뛰기, 뭐 5% 뛰기, 7% 뛰기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볼까요? 해서 이거 제가 50만 원 갈 거예요 하면 내일 당장 50만 원 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또 주가는 막 흘렀다가 올라갔다가 할 건데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죠. 저는 그래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들어간 자리는 오늘 내일에서 팔아야 돼요. 제가 트럼프 수혜주가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받기 이전부터 실적 베이스로 잘 올라왔던 기업이고 지금 폴란드 물량도 수주가 다 돼 있죠. 도장 다 찍혀 있고.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거예요. 지금 3분기 실적 나오는데 그럼 4분기 실적 때도 저는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금 자리에선 트레이딩 정도로만 마무리하고 조정 나오면 다시 담아보는 게 전 더 좋아 보여요. 그래야 우리가 조정 때 잡게 되면 뭐가 있냐면 끌고 가면서 수익 볼 수가 있어요. 분할 매도처럼.
그래서 자리 자체가 좀 고가권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로 보시고 지금은 한번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다음 조정 시에 다시 봐도 되는 종목.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는요. 수주도 수주지만 지금 글로벌 환경도 상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유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방산주들이랑 지금은 달라요. 과거에는 특히 방산 수출 같은 경우는 미국이 허가해 주냐 안 해주냐를 가지고 어느 정도 폭의 시장까지 우리가 점유해 나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었는데 그게 이제 됐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국에 납품하는 거야 지금 되네 안 되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우방국들에 대해서는 방산 수출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졌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방산 산업들이 상당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주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당장 4분기 이후에도 방산 섹터는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한 구조로 가지 않을까. 우리라고 하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 참고하셔가지고 전략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 방산으로 가봤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트럼프 수혜라고 해서 무작정 멀리 갈 거야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단기간에 트레이딩 하시고 빠져나왔다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게다가 지금 들어가셨던 가격이 너무나 너무 높습니다. 높죠. 그래서 여기서 욕심내면 안 되겠다는 사실도 꼭 한번 명심해 주시죠.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종목 선정은 참 잘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고 아까 네. 전에 창호 앵커가 상담 많이 올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와. 장식이 된 것처럼 네. 쭉 올라왔네요. 아니 지금 뭐 엑셀, 세라퓨틱스, 상신 EDP, 하이브, 거기다 비츠로테크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STI, 와. 한국항공우주까지. 아니 와. 여러분 혹시 눈치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종목 진단 욕구가 들끓고 있는데 네. 여러분 항상 시작할 때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희가 눈길을 더 많이 들 수 그렇죠. 있거든요. 미리미리 경쟁하듯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중에서 그래야 저희가 처음에 꼽기도 편하고 그 걱정이 처음에 좀 덜해집니다. 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의 종목 진단 신청 온 만큼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종목 또 그럼 봐볼까요? 네, 어떤 종목으로 가볼지. 네, 코코야옹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수많은 종목 중에서 당첨이 됐는데 카카오페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270원 평단가가 좀 높네요. 그리고 어허. 비중은 10%시고 계좌가 멍멍거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계좌가 엉망이나 힘드네요 이러지 않으셨어요? 잘못 봤으면 멍멍거려서 힘드네요라고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 나름대로 순화해서 읽은 네. 거였는데 엉망이네요. 엉망을 멍멍으로 윤재혁 오늘 시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5,270원이면 네. 상당히 좀 고점에 좀 물려 있으셔서 맞아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카카오 그 뱅크와 페이까지도 맞아요. 이번에 실적 나왔잖아요. 네. 근데 실적이 또 그 페이가 주춤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요즘에 주가는 2만 원대 초중반 저기서 그냥 꽝꽝 얼어붙어 네. 있습니다.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래도 4거래일째 지금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들이 진짜 강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금융주라는 다른 결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35,27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신데 이 종목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이 카카오에서 이제 자회사들을 상장했던 기업들은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자주 얘기를 드리는데, 왜냐면요, 얘네 이 카카오페이만 띄워놓고 이제 매출 분석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딱히 메리트가 없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도 딱히 얘기할 게 없어요. 아예 금융지주사들, 시중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큰 거시경제 흐름에 맞춰서 지금 KB금융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듯이 이렇게 큰 틀의 큰 범주의 산업의 어떤 분석이 가능해요. 근데 카카오페이는 정말 작은 사업부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있잖아요. 알파벳이 검색 엔진으로 성장을 했죠. 구글의 검색 엔진. 근데 그러다 보니까 AI가 잘 되네 하고 클라우드 사업부 키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인수해서 유튜브 키웠고요. 그리고 유튜브 키워가지고 유튜브 떼서 상장해요. 그럼 유튜브만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검색 광고 잘 되네? 검색 광고 띄어서 상장해요.
이런 방식으로 다 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애플 보면 아이폰 띄고 그래서 애플페이도 띄워버리고 뭐 아이패드 띄고 각각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계산하면은 되게 이상하죠. 지금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타겟을 아예 안 하는 게 굉장히 올바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실적도 사실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매출 자체는 파이는 늘었는데 지금 손실이죠. 여기 손실 찍힌 거에 큰 거는 얘네는 결제 서비스만 진행하다 보니까 결제 서비스에서 리스크가 발생한 거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팀F 사태. 팀F 사태에서 카카오페이로 진행했던 결제에 대해서 대금을 카카오페이가 손실로 지금 처리하고 있죠. 그게 지금 증시에 당연히 영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좀 기고 있는 거고. 사실 이거 저는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이게 이 결제 시스템만 띄어서 가지고 있는 사업부를 얘네가 앞으로 올라갈까요 하면은 카카오가 올라가야 돼요. 뭐냐면 카카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쇼핑 실적이라든지 카카오에서 발생한 이커머스 전방 산업, 광고 산업에서 예를 들어 결제 시스템을 카카오페이를 운용하기 때문에 같이 커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카카오를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걸 띄어서 상장해 버려가지고. 저는 사실 이쪽은 타겟 안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얘네는 이제 기술적으로 그냥 단순히 이제 중간중간 결제 대행사라든지 각종 페이 관련 업체들 가끔 튈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노선이 전이 한 3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네. 큰 방향에서 카카오가 우상향 나오는 구조가 아니면은 3만 원에 운 좋아서 이렇게 갔다고 해도 맞고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평단 자체가 3만 5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35,000원 가격까지 이제 기다리는 전략보다는 웬만하면 종목 교체로 보시되, 이게 지금 이 하방에서 놀고 있을 때, 거래 다 죽어 있을 때 말고 약간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저는 한 3만 원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이 구간까지 오면은 종목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서 대대적으로 경영에 대해서 어떤 혁신적인 방안을 내는 게 아니면 카카오 계열사들은 안 보시는 게 보통 좋아요. 카카오 본체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쪽 계열이면 네이버가 더 나아 보이고, 이런 지점 참고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이 나왔습니다. 평단가가 35,000원 부근인데 3만 원까지 반등이 나올 때는 빠져나와서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카카오 모그룹 자체가 대대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나머지 종목들은 살펴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잠시 볼까요? 네. 고고식님 와주셨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고 맞아요. 계십니다. 이게 잠깐 시장이 올라가는 듯 했다가, 회복했다가 힘이 좀 없다는 네. 이야기. 맞아요. 그래도 뭐 잘 올라갔다가 잠시 쉬는 거 아닐까요? 조금 쉬었다가 한 2시쯤부터 또 힘을 내주는 게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거 반쯤 협박이거든요. 잘 해내라, 스피야, 스타가. 잘 못하면 안 돼. 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저평가량주 매수님, 당분간 미국 증시 오르는 것도 부담이고, 내리는 것도 부담이다. 그냥 보합만 가라는 이야기. 참 아쉽죠? 자, 너무 잘 가면 미국장으로만 그냥 확 흡수가 돼버리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미국 내리니까 어이구 우리나라도 주춤 이렇게 될 것 같은 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고고씨님께서는 네. 또 오늘 미장 빠지게 된다면 내일은 국장 오를 듯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냥 미국이라 좀 돈 네. 떨어져서 계속 올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만 사실 올라도 오르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진 거 조금 약간 돌리는 정도죠 뭐. 그리고 JJ님 GCSL 아까는 다른 분이 이 종목 진단 네, 요청해 주셨던 것 맞아요. 같은데 말이죠. 제중님 솔트룩스 진단이 들어왔고요. 코스피 코스피 3,000군님의 제이스택까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5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으로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 당시 기준입니다. 나이가 가장 많았던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런 질문인데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에 도널드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취임식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어렸던 대통령을 공개하겠습니다. 5위 누굽니까? 네, F.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 그 예상대로입니다.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죠. 43세에 대통령에게 취임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역대 대통령 중에
정식으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네. 취임한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에 어린. 취임한 대통령이 바로 존 F 케네디입니다. 더 어렸던 대통령이 있긴 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더 어릴 때 대통령이 처음에 됐거든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는 정식 선거를 선거가 통해서 아니기 때문에. 들어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식 선거를 통한 대통령 취임은 존 F 케네디가 가장 어린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5위 공개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또 진짜 나이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네. 4위가 누굴까요? 4위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추측을 하시는 동안에 오늘의 관심 종목들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졌던 종목들, 하루 종일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미라네코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대 시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좀 힘을 내주는데요. 2570선까지 회복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검색됐는지 단위 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는 삼성전자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0.8% 후반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 오늘 주가 오름세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까지도 나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거래일 만에 오늘 주가는 반등을 해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서 과연 국내 반도체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 우려감 반영했다면 오늘장은 또 회복력을 일부 보여줍니다. 간밤에 미국장에서는 엔비디아와 TSMC가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대한 좀 예고편을 본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칩스법에 대해서 또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오늘 반도체 사업부장 조기 교체할 것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스템, LSI, 파운드리 같은 반도체 3대 사업에서 선순환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기술력도 HBM 쪽에서 하이닉스 쪽 대비해서 뒤처지고 있는 이런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사업부를 이끄는 사장단을 조기에 교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장 일부 회복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57,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더본 코리아입니다. 어제 정말 아주 상장 첫날 좋은 움직임을 보였죠. 이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대선 앞두고서는 신규 상장주들이 좀 하락했었는데 백조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 코리아는 달랐습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었고요. 오늘 추가 상승까지 보여주다가 현재는 탄력이 다 둔화되기는 했는데요. 51,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관련주입니다. 뒤를 이어서 한화오션 올라와 있는데요. 그동안 좀 하락을 했었다가 오늘 장대 양봉으로 이 하락분을 모두 만회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쪽에 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직접 거론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의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고요. 조선주가 동반해서 상승합니다. SK 하이닉스 HVM 올라와 있는데요. HVM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 수혜주로 시장에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우주 관련주. 이 HVM 같은 경우는 우주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우주 산업에 들어가는 첨단 금속을 만드는 기업으로 우주 관련 소재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나로호, 누리호 등의 발사체에 첨단 금속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또 북미 우주 기업에 2022년부터 납품하고 있는 이력도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HVM. 오늘 우주 관련주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신규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6월에 상장한 이후에 모처럼 이렇게 빛을 보고 있습니다. AP위성도 우주 관련주로 오늘 강세고요. 26.5%까지 급등. 한화시스템 9%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화시스템 같은 방산주들도 움직임을 이어나갑니다. 어제 사실 동반 강세를 보였고 오늘 또 강한 쪽은 한화시스템 단연 꼽을 수가 있겠네요.
HD 현대중공업 14%까지 상승하면서 21만 원 선 부근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YJ링크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18%, 어제는 상한가였습니다. 오늘 18% 후반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2시 구간의 특징주이기도 했고 검색 종목이기도 했죠. 테슬라 쪽에 SMT 장비를 직접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SMT 장비를 공급을 하고 나서 지난 2월에 직접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추가로 장비 발주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는 소식까지 있었던 기업입니다. 테슬라뿐 아니라 스페이스X, 하만, 또 EMS 분야의 자빌이라든지 플렉스 이런 글로벌 기업들로 납품하고 있는 YJ링크 시장에 주목받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뒤를 이어서 8%의 상승으로 11,000원 선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1,780원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G입니다. 3,440원 선에서 9%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삼부토건뿐 아니라 SG 같은 종목들이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움직입니다. SG 국내 아스콘 1위 기업이고요. 증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던 기업이고요. SG가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최소 조 단위 수준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이에 따른 레벨업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언제부터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발언에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대힘스가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선박 블럭을 만드는 기업 조선 관련주 나흘째 상승으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SY스틸텍 어제 정말 강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주였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로 2%의 하락입니다. 삼부토건도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주이면서 남북 경협주로 어제장의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장 추가 상승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19%까지 상승입니다. 루미르도 역시 14%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초고해상도 인공위성 영상 레이더 개발을 위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추진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전용 혁신기술 R&D 과제 선정이 되면서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해상도 인공위성 영상 레이더 개발에 들어간 인공위성 관련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로스페이스 방산주 오늘 4%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이거 신고가인 것 같은데요. 자, 연봉 보겠습니다. 40만 5천 원. 오늘장에 고점이 나오면서 이대로 마무리가 되면 사상 최고치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G2파워 같은 종목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게 조금, 화면이 좀 빗나갔네요. G2파워 있고 마녀공장이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LG 에너지솔루션 올라와 있는데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 오늘장에 12%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주입니다. 사모펀드 KLN 파트너스에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마녀공장의 지분을 사는데 주당 가치로 36,000원 정도 가치를 준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21,000원이기 때문에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한다라는 소식 주가에 좋은 반응 불러일으키고요. 배터리주는 오늘 낙폭 축소입니다. 아래 꼬리 보시죠. 에코프로비엠과 LG 에너지 솔루션 장중에 낙폭을 줄이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트럼프 피해주도 주가 회복세를 오늘 일부 보여주는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우주항공 같은 우씨 테마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원픽 꼽아주시죠. 네, 이렇게 묶을 줄 몰랐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 묶음이었습니다. 우시 테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크라 재건과 우주항공이 네. 우씨군요. 유씨가 목에 못 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크라 재건 대 우주항공. 네. 이게 진짜 뜨겁잖아요. 트럼프 수의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우크라 재건주가 사실 먼저 움직였고 오늘 주춤하는 가운데 일부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유난히 좋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우크라 재건이냐 아니면 우주항공이냐, 진짜 트럼프 수에 볼만한 앞으로 좀 더 전도 유망한 종목군 어디로 보십니까? 자, 우씨 테마. 저도 김근 우거든요.
농담입니다. 자, 일단은 이 두 가지 테마 같은 경우는 사실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겠죠. 우선 먼저 봐야 되는 게 재건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한번 고점을 만들고 나서 다음 고점이 이렇게 이 전 고점을 높지 못하는, 더 위로 못 올라가는 형태가 되면 결국에 어떤 식의 파동이 발생하냐면 내려갑니다.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 주가 퍼포먼스가 SG 기준으로는 SG가 대장이기 때문에 재건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가 퍼포먼스가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선은 끝났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번 주가 지나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장세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다 트럼프라는 키워드에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좀 과하게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SG 이 종목도 어제 보면 시간외에서 급락했죠. 그리고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이게 급등락이 반복하면서 주가가 어디 레벨을 차지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지금부터는 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다 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SG를 포함해서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유사합니다, 형태가. 단기 이제 테마로 보셔야 되는 거고, 장세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실적이나 데이터에 근거해서 주가가 다시 수렴해야 된다는 건데, 그럴 때는 다시 제자리로 오게끔 되어져 있죠. 그래서 있는 분들이야 이제 퍼포먼스가 나왔으니까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없는 분들이 그럼 이거 담을까요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아쉬운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사실 위성 쪽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 X가 지금 테슬라의 CEO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럼프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조차도 트럼프 키워드에 엮여있는 종목이에요. 뭐 AP 위성이라든지 HVM 최근에 다 좋죠. 네, 근데 저는 이럴 때가 이제 이 테마들은 끝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테마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타겟을 한다라면은 미리 사놓고 지금 같을 때 파는 거죠. 그래서 두 섹터 모두 저는 이제 베스트라고 보이진 않고, 트럼프가 지금 등장하고부터 오히려 제가 아까 방산 쪽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오전 방송에서 좀 베스트픽이라고 말씀드렸던 하나오션 같은 애들 실적이 다 좋아요. 하나오션도 이번에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나왔죠. 그 말인즉슨 얘네들은 이제 베이스가 하방이 탄탄합니다. 주가가 좀 밀려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밀리는 게. 근데 일반 테마로 움직이는 지금 위성 쪽이라든지 또는 우크라 재건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잘 생각해봐도 우크라 재건할 때 우리 기업들 얼마나 참여할 것 같으세요? 별로 참여 안 합니다.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테마주들은 실적 베이스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간 게 이제 반작용으로 하락하기 시작할 때는 바닥이 락바텀이 아닙니다. 쭉쭉쭉 밀려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들이 환호 지르고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 그래서 신규로 만약에 타겟을 잡을 거면 오늘 조선주는 퍼포먼스가 실적 베이스로 나왔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 깔아놓고 나왔기 때문에 조정 단계에 오면 얘네들은 담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보면 시장에서 찬스가 되게 많이 보이는데 올라가고 있는 쪽으로 포커싱 두지 마시고, 오늘은 이상한 시장이잖아요. 키워드를 통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다음 주가 되면 이벤트들 끝나고 정상화 될 건데 이때는 다시 실적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빠져있는 정상적인 종목들을 타겟으로 보셔야 되는 시즌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우시 가문 중에서 베스트 픽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이거 또 김구루 전문가의 센스를 느낄 수 있는 우크라 재건, 우주항공, 김근우. 그러나 그는 아무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크라 재건과 우주항공. 사실 뭐 어제 오늘은 시선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는데 네. 너무 많이 가는 거에 여러분 관심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선이 그냥 쏠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쪽으로 따라가서는 또 곤란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보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 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다시 올라갈 만한 종목들로 오히려 지금 남들이 안 보는 쪽을 우리 봐야 네. 된다. 기억해 두시죠. 네, 드가님께서는 우크라, 우상향 끄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고, 세력킬러님께서는 네. 듣다 보니까 우씨가문 먹을 게 좀 더 있겠네요 그래요? 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닉네임이 근데 멋있습니다. 세력킬러씨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일조 클럽도 오셨는데요. 오늘 닉네임 보면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힌트도 얻어봤는데 종목 진단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징어 땅콩 핫스파이시마님.
HK 이노엔입니다. 매수 가격은 48,000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슷해요. 가격과 비슷합니다. 이거 어제 매수하셨다고 하는가요? 그쵸? 아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10% 비중입니다. 네. 단기, 중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짧게 들어가신 겁니다. HK 이노엔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워낙에 좋았었는데 문제는요.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아주 대표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이 조금씩 고점 대비 밀려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물론 어제 오후장만 해도 다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나 싶었는데 오늘은 약간 주춤하거든요. 자, 그러면 HK 이노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전문가님, HK 이노엔에 대해서 어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거 짧게 보내시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HK 이노엔 사실 최근에 좋았죠. 그 바이오들 갈 때도 참 좋았고 모멘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지속이 될까로 가셔야 되는데 오늘자만 봐도 사실 바이오가 오전에는 엄청 밀렸다가 다시 다 돌아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이 레거시 약품 쪽에서도 잘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K캡이라고 해서 신규 약품 출시한 거 있죠? 제가 명칭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화성 궤양 치료제였나요? 그래서 소화 관련된 제품으로 베이스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쪽은 타겟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고가놀이권이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 쪽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이탈이 발생했느냐 보면 오늘 장세만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는 아무래도 섹터 단위 수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갈 때 또 같이 가고 내려올 때 같이 가고 이런 형태를 좀 또렷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랠리가 지속될까 보면은 저는 당분간은 오케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기다려 볼 법한데 저는 이거 비중이 지금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미프 비중이 몇 프로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형태까지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얘가 지금 밑에서 놀던 이 가격대 있잖아요. 위에가 매물대로 잡혔느냐 아직 그럴 레벨은 아닙니다.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 번 좀 더 트라이 해가지고 추가로 더 담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베이스가 탄탄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연말까지 랠리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플랫폼 따는 이미 너무나 출발을 많이 했고 오랫동안 고가놀이 많이 했기 때문에 신규 타겟은 아마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을 겁니다.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업들. 그랬을 때 저는 이 신약테크 쪽이 후발주로서 가치가 지금은 되게 좀 빛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HK 이노엔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들어가 볼 법한 가격이 들어갔다. 그리고 한 번 더 살 생각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얘가 퍼포먼스 나오면은 저는 지금 고가가 한 52,000원 되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우리가 아예 저가에서 매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추가 비중이 담아지게 되면 좀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일부 비중은 전고점 라인 52,000원 구간 주변에서는 일부는 팔고 가자. 그리고 나머지는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수익 극대화도 가능하다. 이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K 이노엔 살펴드렸습니다. 전고점 라인에서 일부 정리하고 나머지를 좀 끌고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 김근우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왜요? 네, 2부에 함께 하시는 분 등장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종호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저런 문제 누가 낸 거요? 어떻게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어쨌든 뭐 이미 낸 거니까요. 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는 조금 이따 나눠보도록 하죠. 이종호 전문가님 이렇게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논란이 되는 건가요, 이거? 미국 대통령 이야기 좀 잠깐 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존 F 케네디가 역대 가장 어린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었죠. 43세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5명 중에서 4번째 나이가 많은 대통령을 알아볼 텐데요. 어떤 대통령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오늘의 4위였습니다. 확 올라가네요. 네, 57세 와. 68일에 취임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일국의 대통령이면 보통 저 정도 나이는 그렇죠. 그것도 되죠. 그렇죠. 존 F 케네디처럼 40대 대통령이 네. 되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문 경우죠. 그렇습니다. 4위 조지 워싱턴이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적당히 가지고 온 겁니다. 1, 2, 3위 나머지 3명이요. 실제로 1, 2, 3위입니다. 1, 2, 3위. 역대 통틀어서 1, 2, 3위. 그러니까 가장 미국에서 나이가 많았던 대통령이거든요. 어허. 자,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일단은요. 1, 2위는 여러분도 사실 예상되시죠? 네. 아실 거라 믿고 그냥 오늘 쉽게 낸 겁니다. 세 번째 3위 한번 이쯤에서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볼까요? 네, 등장하실 타임입니다. 네, 누구?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목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당연히 안녕 못합니다. 이종복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요? 아니, 가뜩이나 지금 미국 대통령님, 님 때문에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리고, 네. 기본 상식 아니에요, 이거? 1위는요? 우리 바이든 대통령님이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저분은 영화배우 출신 아니에요? 네네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제일 나이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70 넘었을 거고, 이번에 70 몇 살이었더라. 우리 엄마보다 8살 어리시다고 했던 것 이렇게 같은데. 기억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1등은 조 바이든, 2등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3등을 레이건 대통령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1, 2, 그리고 3위. 저런 문제 안 냈으면 좋겠네요. 미국 대선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자, 일단 바이든, 트럼프, 레이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전문가끼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죠? 네. 참고로 전문가님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에 당선이 됐죠? 내년 나이 기준입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이 있는 날의 나이 기준입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 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면 1등이 트럼프 대통령인가요? 헷갈리시죠? 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가르쳐 그럼 주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1등이네. 그래요? 근데 먼저는 2017년도에 됐잖아요. 2번 기준으로 할 거예요. 내년 1월. 2번 기준으로 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70. 나는 그래도 네. 바이든으로 갈게. 윤지 앵커 표정 보고. 알겠습니다. 자, 그대로 근데 한번 나이가 같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이면은 79, 함구하겠습니다. 79 저는. 네. 정도. 설마 80살 넘진 않겠죠? 저는 뭐 여기서 이제 비밀을 할게요.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안 자. 가르쳐 주지. 잠깐 바꿀래. 바꿀 거예요? 네. 이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분명히 그 의도가 있을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1등, 바이든이 2등, 레이건이 3등.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못 바꿉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오케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바이든, 레이건 순서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이종복 전문가께서 할 수 있는 말씀은 종목 진단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자, 종목 진단 얘기로 한번 쭉 가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 그럼 바로 한번 여쭤볼까요? 좋습니다. 샤우 앵커가 유난히 좋아하시는 닉네임입니다. 토끼왕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찮은 웅장함.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네. 로봇 종목들 정말 강합니다. 다 좋아요. 진짜 머스크 관련된 종목들은 그냥 다 좋은 것 같은데 14만 3천 원의 비중은 15% 올라오는데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14만 3천 원이면 최근에 몇 번 좀 도달을 했었네요. 그리고 나서 좀 밀려 내려왔다가 오늘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로봇 빼면 시체잖아요. 로봇 당연히 좋게 보죠.
그리고 얼떨결에 지금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어떤 이런 흐름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4분기를 겨냥해서 이쪽에 밀렸을 때 좀 더 샀으면 어땠을까? 아마 좀 무서울 수도 있었겠죠. 다만 이제 오늘 첫날이고 거래량이 강력하게 아직은 안 들어오거든요. 단기적으로는 14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항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말까지 놓고 보면 당연히 이 종목은 지금 이런 인원 갖고는 안 가르쳐 주지. 요 얘기 하는 거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차라리 돈이 있으시면, 그죠? 예, 돈이 있으시면, 지금은 이격이 좀 떴네요. 예. 조금 등락혼조 나오고 그럴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포트폴리오 할 때 이종복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처음 살 때 10에서 15% 사고 산 가격에서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가 밀리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자주 얘기하잖아요. 지금 레인보우가 딱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레인보우 움직이면서 로봇 관련주 같이 다 움직임 좋지 않습니까? 충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연말장 기대되는 최고 섹터 중 하나고, 이게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방송할 때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마도 보유하신 분 가격대가 14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요 자리거든요. 저 자리가 거래가 확 실리면서 움직여야지 저걸 팍 뚫고 가는데, 단기적으로는 고기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신 중기적으로 연말 연초까지 간다라고 본다면 저것도 넘어갈 수 있으니 투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 여력이 있으시면 이런 주도주가의 주식은 20% 정도는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죠? 예, 요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보신다면 14만 원 구간이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지만 연말까지 지켜봤을 때 최고의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희 코끼리님께서는 별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별표를 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섹터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반짝반짝님께서는 귀여운 이모티콘들 보내주셨고요. 반짝반짝. 하데스님, 귀여운 척인가요? 하트. 네, 알겠어요. 네. 이제 아주 뻔뻔하게 받는군요. 그래요. 자, 하데스님, 마음의 AI 지금 사도 될까요? 이조보 전문가께서 얼마 전부터 그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조달 반등이 올 때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코스피 3000고님은 제이스텝 보내주셨고요. 토끼왕님, 오늘도 너무 행복합니다. 진단. 이렇게 진단 말씀 잘 들으신 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태율신당님과 나란님께서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 한 분은 2살 차이, 한 분은 3살 차이 이렇게 해주셨죠? 그러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1년을 통째로 묶지만 미국은 방금 전에 나온 안 것처럼 나이니까. 그렇죠. 몇 년, 며칠 이렇게 네. 따지다 보니까 이 실제로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살일 수도 있고 3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 역시 취임식 기준으로 나이가 또 비슷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드리겠고요. 자,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JH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방산으로 갈게요. 하나 시스템입니다. 매수 가격 18,350원. 오! 수익 중이시고요. 7% 비중입니다. 매도가를 얼마에 할지 진단 부탁해요 하셨는데, 하나 시스템, 방산주들 흐름이 너무 좋죠. 하나 시스템 이 종목만 해도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올라갑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계속 날마다 상승 탄력이 더 커집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전고점 부근이거든요. 네. 와, 이거 2만 원대로 단숨에 올라갔는데 23,000원 요 전고점 뚫어버리지 않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주요 방산주들 요즘에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여기도 신고가 기록이 또 나와줄까요? 그러니까요. 이번도 비중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종목 진단을 해드리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자주 나오거든요.
이 하나 시스템은 우리 유창호 앵커도 알겠지만 이윤지 앵커 가끔 가다가 그 내가 미스터 진단할 때 채팅창만 왔다 갔다 하지 종목은 안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하나 시스템이 그때 3,166명 왔을 때 방산 이거저거 따라다니지 말고 이걸 사시오라고 했었던 주식이고 11월 1일 날도 이 11월 1일 날 보시면 더 사버리라고 하고 있고 이 정도면 10%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하면서 20% 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비중 조절을 여러분들이 이거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좀 아쉽네요. 이것도. 다만 이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세요. 오늘 엄청난 거래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저거 보시면 그때 그 당시 이종복이가 22,000원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중이 작으니까 이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추세 매매를 할 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거래량 패턴이라든가 주가 패턴상. 만약에 비중이 20% 이상 정도였었다면은 22,000원에서 23,000원 언저리에서 절반을 줄이시고 나머지는 2,200명 넘어가면 마음속의 목표가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주식이죠.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2차 전지를 사고 싶다. 반도체를 사고 싶다면 직전 고점 언저리에서 단기 매도 아니면은 자기가 만약에 조금 길게 가고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22,000원에서 23,0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받을 수는 있으나 요 정도 기세라면 25,000원 이상 신고가형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25,000원 언저리까지가 내가 권해주고 싶은데 이게 운 없으면 또 부딪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못 참겠다면 22,000원에서 23,000원 한 내일 정도의 단기 차익 실현을 해도 되고 그 정도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는 걸 참을 수 있어요, 전문가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정도 기세라면요. 2,200명 넘어가면 얘기해 드릴게요. 대신 최소 25,000원 이상은 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최소 25,000원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2,200명 이상이면 더 뭔가 있나 봐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요. 자, 하나 시스템 뭐 넉넉하게 수익을 또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중간에 견디기 좀 어려우시면 내일이라도 조금 더 올랐을 때 23,000원 정도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아니면 조금 견디실 그 인내심이 있으시면 조금 더 멀리 보시면서 수익 챙겨가시죠. 네, 그리고 꾸밍의 코바늘 홀링님께서는 네. 저도 하나 시스템 이종복 전문가님 덕분에 수익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인증 글들이 쏟아지는 날이 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웨이팅 제이님, 에코프로 머리! 머티리얼즈죠? 머리. 이종복 전문가님 팬이시군요. 네. 15%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요. 반짝바자님께서는 오늘 이모티콘으로 소통을 쭉 하시네요. 네. 이번에도 엄지손가락 하나 탁 들어주셨습니다. 개미날다님도 요즘에 이모티콘 이거 트렌드인가요? 글자는 없고 눈알만 이렇게 이게 어떤 눈알인지 모르겠어요. 눈썹이 없으니까 놀란 건지 째려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꼬리도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저희는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종목으로 갑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성함이 비슷하신 분입니다. 이종댄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24,000원에 비중이 3% 늘고 계십니다. 연말까지 가져가면 매수가까지 올런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 집중도가 너무 높습니다. 뭐가 수혜주가 될까 계속해서 얘기를 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피해 없이 좀 네.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크게 밀리고 있고요. 24,000원 구간이면 상당히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약바이오 최근 들어서 조금 밀린다고 네. 해도 뭐 아주 크게 밀려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볼 수 있는 섹터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연말까지 가져간다면 이렇게 if를 달아주신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이 섹터는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연말까지 가져간다면 당연히 그 가격대까지 갈 수 있겠죠. 다만 이분도 이제 내가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그거 또 느꼈는데 투자 금액이 크신 분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투자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라면 더 사야지 되는 거고요. 투자 금액이 크면은 3%도 금액은 크니까, 그죠? 그거는 내가 좀 얘기는 해드리고, 오히려 에이프릴 바이, 대신 요거 하나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이윤지 앵커가 이야기한 거에 어느 정도 그게 있는데, 내가 어제도 신의 한 수 둘 때, 진짜 위험한 건 따로 있다라고 하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제약주였어요. 이 제약주는 말입니다. 특별히 누가 나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제약주가 잘 가려면 이거 저거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중에 또 하나는 매수 심리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대신 이게 환율이 안 꺾여버리면은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기사에 시달릴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리스크가 설령 있어도 에이프릴 바이오 정도의 어떤 추세 패턴과 파이프라인이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주식입니다. 만약에 제약주, 이것도 그냥 질문에만, 이 종목은 조만간에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고,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셔도 연말까지 봤을 때는 대신 다소간의 등락 온조는 나올 수 있어요. 매수가 가격은 갈 수는 있으나, 딱 하나만 얘기합시다. 매수가는 안 칭찬해. 이거 정수리에서 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매수를 하면 어디서 했어야 되느냐? 가격 차트 무시하고 본다면 2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요 정도에서 샀어야지 되는 건데 그거는 본인이 반성하라. 그걸 커버하려면 이쪽 어딘가에서 조금 더 사버리면 단가가 22,000원대로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24,000원에 팔면 이게 수익 전략이 되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고 연말까지 본다면 매수가가 다소간에 높아도 경쟁력은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위험한 건 바이오다라는 네.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택은 잘하셨는데 매수가가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들고 간다면 본전까지 당연히 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코끼리님. 어제 신의 한 수를 들으면서 생각을 네. 했어요. 트럼프가 돼서 덕분에 좋은 점은 전문가님이 신의 한 수를 계속한다는 감사함이 점점점. 이 감사함을 그래요. 한 번 더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어제 이 전문가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죠. 신의 네. 한 수에서. 오늘 2차 전쟁 들린 거에 이거 일일 비하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와, 종목 진단 신청이 진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또 할 거 빨리빨리 또 하고 네. 종목 진단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야 될 거는요. 랭킹 한번 알아봐야죠. 오늘의 랭킹은 미국 대통령 특집입니다. 취임 당시 기준으로 나이가 가장 많았던 대통령을 꼽아보고 있는데요. 3위 공개하겠습니다. 역대 3위입니다. 자, 누군가요? 네, 그렇죠.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바로 3위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69세 348일 이 취임식 기준으로 이런 나이였어요. 와. 근데 69세가 이 당시 기준으로는 140년 만에 최고령 대통령 기록이었대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부터 그 이후로 평균적인 나이가 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남은 1, 2위는 앞자리가 또 바뀌죠. 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와. 정말 역사상 세기의 대결. 여러분 잠시 뒤에 그 결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 나이가 정말 젊네요. 여기가 많은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네. 과심 로봇을 보고 올까요? 네, 좋습니다. 2시 6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또 1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양대지수 엇갈림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1시간 간격으로 검색된 종목에서 시장의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위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상승 시도하고 있는데 폭을 조금 넓혔습니다. 1% 조금은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하나오션 현재 20%까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상승하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YJ링크, 테슬라 쪽에 SMT 장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넥스틸이 새롭게 올라와 있죠. 18%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탐사 시추 계획 승인을 상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달 중에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고 시추 계획 최종 허가를 할 예정이고요. 이달 중에 이러한 결정이 나오면 12월쯤에는 그 시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는데 대왕고래 가스전에 대해서 전망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첫 번째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넥스틸의 주가가 현재 18%까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AP위성 25%의 강세를 띠고 있고요. 오늘 이런 우주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산주 하나시스템까지도 9%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상장한 더본 코리아는 현재 0.8%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VM 루미르도 방산 관련이고요. 그리고 SG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8%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뒤를 이어서 10위권에서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위에 삼성중공업 11,000원선 부근까지의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마녀공장 오늘 그 인수합병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12%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사모펀드가 마녀공장을 사가겠다고 합니다. HD 현대중공업 15% 상승하면서 20만 9천 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선주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1승 조선 관련주 이 종목도 21%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탐런 토탈 솔루션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요. 이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시듯이 최근에는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저가 매수가 오늘 일부 들어옵니다. 제한된 상승으로 4%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장 디스플레이, IT 부품 등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보시죠. 솔리드입니다. 4% 현재 상승하면서 4,86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슈가 한 가지 나오고 있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5G 오픈랜 협업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 지원 프로젝트와의 연관성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 큰 폭의 상승을 시도했다가 현재 4%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SY스틸텍 2% 후반까지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세아베스틸 지주가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 지주사이긴 한데요. 그동안은 미국 쪽의 이런 비중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 좀 반영하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이 올라가는 거 보면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인가라는 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열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 세아베스틸 지주 특별한 재료는 보이지 않고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이 또 모처럼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어제장에 9%까지 급락을 했다가 어제 반도체 IT 다 안 좋았죠. 오늘은 5% 후반의 상승 탄력으로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는 IT주입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게요. 조선주 대 방산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종복 전문가님은 트럼프 수혜주 가운데 이 두 가지 섹터 중 어떤 쪽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오늘 1부에서는 저희 미란 앵커님께서 우씨 가문으로 묶어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네. 봤습니다. 뭐야? 조선하고 방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이종복 전문가님의 철자를 생각해보면 지읒하고 비읍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설마.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조선하고 방산을 택해주신 게 아닐까. 저희 김근우 전문가님께는 우씨 가문, 조선과 방산은 이종복 비읍? 전문가님께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트럼프 수혜주의 탑픽은 어떻게 꼽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질문도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원래 이윤지 앵커나 아니면은 우리 저기 이게 뭐지 유창호 앵커는 쉬울 수 있지만 나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주식시장을 여러 가지로 막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아예 안 쳐다보고 사람들한테 안 권하는 게 대표적으로 게임주가 있듯이 방사는 그 옛날에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꼭 그 전쟁 기사 나오면서 움직이고 무기 막 이런 걸로 움직이는 쪽이고 조선은 경제와 밀접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종복은 방산보다는 조선을 선호하는데 이 두 섹터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지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과 아니면은 어떤 투자 수익을 위해서 물어봤다면 당연히 조선이고요. 아니면은 진짜 물어봤을 때 저 권미란 앵커가 개인들 투자 수익 때문에 물어봤겠지 수혜주가 뭐고 이걸로 물어보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저는 방산 너무 많이 올랐고요. 조선도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옛날에 차화정 시대 막 이럴 때 그 주도주의 역할을 한 게 있어서 월봉을 보면요.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이에요. 이런 위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이종복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 여기 보면 하나오션이나 얘네들은 월봉이 지금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기대 수익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점을 먼저 얘기해 드리고 기대 수익 면에 있어서는 눌림목이 나오거나 이격이 뜨면 안 돼요. 나는 기대 수익 쪽으로는 조선의 손을 들어줍니다. 기대 수익 쪽으로는 강력하고 힘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들어가는 거는 방산이지만 기대 수익 면에서는 조선 쪽이 유리하다고 보고 많이 올라간 거 말고예요. 대신 이제 현답적으로 얘기하면 저쪽에 저렇게 가면 어쨌든 주식시장이 돌아서 움직일 때는 더 큰 기대 수익은 알죠, 여러분? 내 이름이 종복에 방산도 있지만은 배터리도 비읍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 중에서 배터리도 네. 비읍입니다. 게다가 2도 2차 전쟁. 그러니까요. 배터리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과 방산에 대한 이야기도 네. 전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윤재 거 별명이 새로 생겼네요. 억지춘향. 억지춘향. 억지춘향이 뭐예요, 근데? 근데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어울려, 느낌이. 아니, 춘향이어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억지춘향. 왠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 착각은 뭐죠? 어감이 뭔가 잘 어울립니다. 설라님, 애들한테 연말 용돈 주려고 했는데 올해는 패스해야겠네. 지금 울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잘 대응을 해보시죠. 맞아요.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11월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남은 시간에는 그래도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배고픈 하마님 너무하신 네. 거 아니에요? 콩쥐 콩쥐 친구 친구. 두꺼비 닮았대요. 두꺼비 되게 귀여워요. 이게 두꺼비 닮긴 했네요, 이게. 그 두꺼비가 비 오는 날 보잖아요? 되게 귀엽습니다. 그 우산으로 쿡쿡 찌르면은 엄청 귀엽게 막 버텨요, 이렇고. 그게 뭐가 귀여워요? 아니, 건방지게 주제에 안 도망가고 막 이렇게 버티는 게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도 공감 안 옳지 되는 얘기를 않습니다. 해봤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해볼 텐데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오. 이렇게 가는군요. 유튜브 SEE
1300님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머리. 네, 머리 보내주셨습니다. 11만 1,600원에 15%입니다. 매수 가격이 11만 1,000원대니까 지금 현재 주가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오신 겁니다. 아마도 14만 원 찍고 나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래 한 번 더 갈 때가 됐어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전에 14만 원까지 갈 때 저 때는요 바닥에서 2배를 순식간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화력을 한 번 더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종복 전문가님, 에코프로 머리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아주 매수 타이밍은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매수 타이밍 좋아요. 좋은데 이제 한 가지 15%. 일단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아까 그 조선 방산은 좋은 쪽 수혜주 쪽 날라댕기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피해주 쪽 해갖고 어제 오늘 뒤통수 좀 맞아서 어질어질 할 건데 그래도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일단 우리는 추세 패턴을 중시 여기니까요. 추세 패턴상 가장 멋지게 버팅겨주고 있는 게 바로 이쪽이에요. 다만 보다시피 최근에 거래가 조금 주춤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은 혼조고 매수세가 저쪽으로 넘어간 상태라 세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대신 이제 이쪽이 세게 가기를 바란다면은 다음 주. 그죠? 다음 주 쪽 정도로 보고 저점 매수를 하는 분들은 지금 가격이 이 주식의 저점 매수 자리가 맞아요. 다만 저점 매수할 때는 흐를 때 저점 매수를 한 거니까 사자마자 수익을 내는 쪽은 아닙니다. 대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더 옆으로 늘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치고 가면서 에코프로모티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게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봐요.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은 좋은데 이제 타이밍적으로는 지금 사자마자 바로 대박은 안 바라셔도 되고 좀 길게 보면서 갈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비중 15%는 좀 작아요. 내일이나 모레로 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면은 에코프로 머리 정도면 30%는 들어가야죠. 이 정도 주식이면. 그래서 이 종목 의견은 에코프로 머리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조종을 받고 하락을 하는 최대 피해주라고 너무나 많이 떠들어대는 어떤 거에 비해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다. 다만 이제 그저께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어떤 그런 물량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장 내일 날아가기를 바라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가면서 11월 중말순 이후의 수익을 기대하는 쪽으로는 타이밍도 좋았고 비중은 조금 더 늘리셔도 된다. 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에코프로 머티를 그러면 어떨 때 사야 사자마자 계좌가 빨간색으로 바뀔까요? 전문가님. 올라갈 때. 그쵸? 예. 이런 상태의 주식은 빨간색이 날 때 사야 고생 안 하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2차 전지는 좋은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조종을 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저점 매수할 때는 싸게 사는 장점은 있는 거예요. 싸게 사지만 조금 느긋하게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공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상승을 시도하려고 한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가 이제 사자마자 고생 안 하고 먹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리는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 요 정도 얘기해드리고 이거 연말까지 이 전고점 최소 14만 원 넘어가는 걸로 나는 보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뭘 사야 될지 모르면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주는 주식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여러분들도 고생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이 종목은 뭐 잘 사신 것 같고 네.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된다는 점, 그리고 연말까지 보신다면 전고점 14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수익을 꼭 많이 챙기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갓종목님이다. 반짝반짝님. 지금 하트 계속해서 네. 날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는데, 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마지막 종목으로 하고요. 네, 전문가님. 봐봐, 저기 이건 유창호 앵커도 지금 앵커잖아요. 왜요? 에코프로 머리라고 하려다가 당황하니까 에코프로 머티를 또 에코프로 머트리얼이라고 하잖아. 예. 에코프로 머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전문가님이 항상 그 이름 조금씩 바꾸셔가지고 제가 전문가님이랑 같이 방송하면 이게 뇌가 혼란스러워요. 자, 어쨌든 뭐 그렇다는 점. 자, 중요한 건 뭐 사실 종목의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전략들이 여러분께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쓱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요. 빨리 넘어가야죠. 종목 진단은 마무리해 보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후장 남은 시간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남은 시간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켓텐에서 한 말씀 했어요, 여러분. 나는 종목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좀 미국장이 좀 거시기 한데, 내일 새벽에 FOMC 하나의 어떤 그 이벤트도 있습니다. 다만 파웰 의장이 거기서 공격적으로 이상한 얘기 할 일은 아마 없을 텐데, 기자들의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에 우리 파웰 의장이 대답을 좀 잘하셔야 될 텐데, 그 이후에, 그죠? 그 이후에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요 얘기 좀 해주고, 어제 오늘 막 트럼프 수혜주로 날아간 주식들 지금 막 올라가는 걸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걔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눌림목이 나오거나 이격을 좁힐 때 관심 갖는 건 나쁘지 않고, 지금 비록 이렇게 조정을 받고 뒤통수 맞아도, 지금 반도체도 그날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찍어준 주식 지금 벌써 뻘떡뻘떡 움직이고 있거든요. 세 글자 초성 이응인 시자 들어가는 주식, 저런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도 잘 움직이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 쪽의 종목은 되게 잘 움직이거든요. 굵은 주식이 좀 직격탄을 맞아서 약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꺾여서 그렇지 종목들 문제는 없다라고 보니까 잘 참고해서 그냥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결론은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대신 FOMC 정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하고 지금 피해받았다고 두드려 맞은 종목들,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거 지금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쟤들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세가 꺾여서 밀려 내려가는 주식은 많이 사지 마시고 조금만 사갖고 연말로 보시는 어떤 이런 전략. 다음부터는 이렇게 긴급하게 이런 얘기 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종복가 내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 주고 싶은 전략은 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드렸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렉키쇼 주제죠.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 당시 나이가 가장 많았던 대통령입니다.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참고로 도널드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새로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기준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1위는 누굽니까? 1위는 뭐, 네! 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때 1월 20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78세 219일이 된대요.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취임식 때 78세 61일이었다고 합니다.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 1위예요. 전문가님 오늘 좀 헷갈리셨죠? 그게 얘기했잖아요. 유창호 앵커 머리 돌린 거예요. 지금 나이가 같지 않습니까? 저런 걸 맞추는 게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맞추겠어요. 맞추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 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우, 시간 참 빨리 지나가네요. 네. 자, 오늘 사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에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끝까지 무너지지 마시고 좀 더 기운 내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렉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도 정말 자세하게 진단을 해주신 만큼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